와, 박해강이 결국 아파트 회장이 됐습니다. 178억을 노리고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동대표 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폭행범으로 몰렸다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질 않나, 조폭 전력이 공개되질 않나,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회장 자리 하나 때문에 유물까지 심을 줄은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박해강이 회장이 되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을 3, 4화 줄거리와 5화 예고까지 한 번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회장이 되려면 먼저 동대표가 돼야 하죠. 그래서 해강은 결혼도 뚝딱, 가족도 뚝딱, 마음만 먹으면 뭐든 뚝딱 만들어버리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간헐적 가족까지 완성해뒀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눈도장을 찍을까 고민하던 해강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택배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안전이랑 조경 문제 때문에 택배 차량은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그렇다고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서 진입도 안 되는 상황. 결국 택배는 아파트 입구에 쌓이고 입주민들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데요. 이걸 본 해강이 나섭니다. 집 앞까지 직접 배달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걸 아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건설사 대표 이충원입니다. 이 사람 자기 아파트에 자기 말고 다른 영웅이 나오는 걸 절대 못 견디는 성격인데요. 사실 택배차 진입을 막은 것도 처음부터 이충원이었습니다. 자기가 돈 들인 조경이 훼손됐다는 이유였는데 알고 보니 그보다 더 싫었던 건 해강이 영웅 대접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택배차 출입을 다시 허용시키고 관리소를 통해 해강에게 이제 택배 안 해주셔도 된다는 통보까지 넣습니다. 그래도 이미 쌓인 인지도 덕분에 해강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던 그 순간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해강이 강아리를 데려다 주던 길, 경비실에서 술 취한 남자가 경비원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강아리가 뛰쳐나가려는 걸 해강이 막아섭니다. 동대표 후보 아내가 유권자랑 싸우는 모양새는 안 좋다는 이유였죠. 이 말을 들은 강아리 정색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동대표가 될지는 몰라도 인간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 정말 뼈아팠던 걸까요? 아니면 저 폭행범이 자기가 오아시스파 보스라고 사기치고 다닌 게 거슬렸던 걸까요? 박해강 결국 경비실로 들어가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사과까지 받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통쾌하고 멋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오히려 도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해강을 대하는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유튜브에 택배 영웅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후 사정은 다 자르고 해강이 때리는 장면만 딱 악마의 편집으로 올려버린 거였습니다. 참교육하던 장면이 그냥 폭행 영상으로 둔갑해서 퍼진 거죠. 사람들은 겁먹고 해강을 피하기 시작하고 동대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중생활 지린다 같은 반응이 쏟아집니다. 동대표가 돼야 회장이 되고 회장이 돼야 용만 형님을 구할 수 있는 해강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던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몰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동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됩니다. 4선거구 기호 3번 박해강 당선. 박해강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이게 말이 되냐고 할 정도로 놀란 결과였는데요. 정황은 이랬습니다. 해강이 참교육하던 장면을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찍어뒀고 이걸 본 강아리가 트루밸류 경비과장에게 보여준 겁니다. 경비과장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줬는데요. 영상 속 잉어 문신남에게 경비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폭행당해왔고 그날도 혼자 당직 서던 경비원이 맡고 있던 걸 해강이 구해준 거였다고. 폭력은 나쁘지만 해강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억울하게 폭행범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 글을 올린다고 밝힌 거죠. 이 글에 박해강 뽑았다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택배 영웅에서 이제는 트루밸류의 영웅으로 완전히 재평가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 숨은 공로자가 따로 있었죠. 간헐적 부부이긴 해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바로 강아리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해강이 곤란해진 것 같아서 원본 영상을 들고 직접 경비실을 찾아가 사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던 게 강아리였던 거죠. 그렇게 쏟아지는 지지 댓글들을 보면서 해강은 이 아파트에 정말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대표는 됐고
이제 마지막 관문은 아파트 회장입니다. 그런데 트루밸류에는 이미 몇 년째 연임 중인 서강원 회장이 버티고 있었죠. 다들 이번에도 당연히 서강원이 연임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강이 회장 출마를 선언하니 서강원 측근들 입장에서는 곤란해진 겁니다. 사실 서강원은 몇 년간 회장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배임과 횡령의 온상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연임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용역업체가 해강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전직 오아시스파 보스라는 걸요. 이 사실이 서강원 귀에 들어가고 서강원은 해강을 없앨 기회다 싶어 긴급 동대표 회의를 소집합니다. 각 세대에서 시청할 수 있게 방송까지 송출하기로 하는데요. 평소엔 중대사항 아니면 잘 안 하는 일을 벌인 걸 보면 서강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안건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동대표가 있다는 거였고 곧바로 해강을 지목합니다. 뉴스에도 크게 났던 오아시스파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왜 숨겼냐며 전 입주민이 보는 공개 방송으로 폭로하는 작전이었던 거죠. 승승장구하던 해강 앞에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온 셈입니다. 서강원 측근들은 이제 해강이 사퇴하거나 이사갈 수밖에 없을 거라며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해강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트루밸류의 오지라퍼 장숙진을 따라 나선 구청 시위 현장이었는데요. 지하철 10호선 오만역 3번 출구를 트루밸류 앞으로 내달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값이 오를 거니까요. 오만역 출구 발표, 원천 무효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여기 있나 신세한탄을 하던 해강이 우연히 기회를 발견합니다. 오만 신도시 쪽에서 유물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한번 정해진 계획은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해강 머릿속에 스친 게 있었죠. 만약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다면 이미 발표된 계획이 중단되고 결국 공사는 트루밸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자기 입지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강은 예전에 자기가 목숨을 구해줬던 일본 조직 두목에게 연락합니다. 보관 중인 한국 유물이 필요하다고요. 언젠가 자기가 해강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두목이었죠. 그렇게 들여온 유물을 오만 신도시에 몰래 심어두고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판을 짭니다. 계획대로 해강은 김밥을 먹다 발에 걸려 넘어진 척 그 유물을 발견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이 소식이 방송을 타면서 트루밸류 집값은 오르기 시작하고 해강의 전직 조폭 이력은 어느새 묻혀버립니다. 다시 영웅이 된 거죠.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해강은 드디어 아파트 회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서강원 회장,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다른 영웅이 있는 걸 절대 용납 못하는 이충원까지 두 사람 다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개된 5화 예고를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예고편은 대망의 첫 출근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화목한 가족답게 관리사무소에 총출동한 해강인의 식구들. 이제 정말 장충금 178억을 훔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장숙진의 눈을 피해 회장 도장과 관리소장 도장, 심지어 돈을 담을 가방까지 차근차근 거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남이는 가방 준비를, 큰둥이는 집에서 처분할 물건들 정리를, 재길이는 관리소장 도장을 맡는다는 역할 분담까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 하필 오늘이 경북이 체육대회였다는 거죠. 178억을 눈앞에 둔 거사 당일에 아이 체육대회라니. 이 계획이 정말 매끄럽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해강이 심어둔 유물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면서 분노에 휩싸인 이충원은 유물 사건을 직접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예고편에는 이 지역에서는 유물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충원은 여기서 누군가 일부러 심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놈인지 잡으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벌써부터 분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이충원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해강 쪽으로 의심의 화살이 좁혀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회장 도장을 받아든 해강이 도장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작 본인은 이 위기를 전혀 실감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가방 챙기는 걸로 끝이 아니라 집에 있는 밥솥까지 팔아치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 갈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 같은 짐 정리 속도입니다. 과연 해강은 이대로 178억을 챙겨서 무사히 이 아파트를 떠날 수 있을까요? 만약 떠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정황을 짚어보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먼저 은행 쪽 변수입니다. 예고편에 오전에 은행 돌면서 돈 찾아서 바로 뜬다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말은 저렇게 쉽게 하지만 정작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통장에 찍힌 178억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전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충원 쪽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물이 고의로 심어졌다는 의심을 품은 이충원이 그 배우로 해강을 노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찾으러 다니는 그 타이밍에 하필 이충원이 냄새를 맡는다면 해강 입장에서는 돈은커녕 정체부터 들킬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거죠. 밥솥까지 팔아치우며 이 아파트를 뜰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작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그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충원의 의심은 어디까지 해강을 쫓아오게 될까요? 간헐적 가족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판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강아리는 과연 언니에게 들키지 않고 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